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부동산 이슈 큐레이션을 해드릴 거예요. 집값이 더 오른다는 연구소의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정부 예산도 집값 오르는 것을 반영해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코로나가 바꾼 아파트 생활 주요 키워드, 코로나, 슬세건, 발망치. 네, 발망치 아시죠? 뭐 코로나 슬세건이 당연한 거고, 발망치. 위층에서 너무 쾅쾅쾅 하니까 망치 소리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컨디션, 준, 신축,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네요. 청소기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떠들다, 진동, 옆집, 윗집,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엄청 많이 받고 살았구나. 아파트 거주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거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리모델링, 인테리어 앞으로도 계속 잘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집값이 더 오른다는 소식이요. 내년에 집값이 더 오른다. 정부도 상승을 가정했다고 하는데요. 민간, 공공, 연구소 모두 전망이 일치합니다. 우리금융연구소에서는 전국 주택 매매 상승률이 3.7%가 될 거라고 했고요. 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전국과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각각 2%, 3% 상승할 거라고 했어요. 건설원에서는 전세도 6.5%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도 오를 거라고 했고요. 결국 집값 잡는다고 하던 정부도 그렇게 전망을 했네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을 할 때 수도권 집값은 5.1%, 제일 높이 봤네요. 지방은 3.5% 각각 상승할 거라고 가정하고 세입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이고, 집값이 오르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정부군요. 네. 집값이 오르는데 전세도 오른다고 했어요.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내년에 혹한기를 맞는 전세입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고 전세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는데요. 이제 다행히 이제 어떻게 재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내년 8월에 본격적으로 또 만기가 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건사년에서 6.5% 상승할 거라고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가격이 이중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일반 계약하는 계약이 있고 갱신은 많이 못 올리니까 갱신하는 가격이 있고 중간에 절충하는 가격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 거의 3개가 있거든요. 전셋값이 안정이 되려면 일단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거주 해야 되죠. 집주인들은 임대차법 때문에 안 되죠. 팔 수도 없고 이사도 할 수 없고 하니 집이 없습니다. 네, 원래 집이 없어서 전세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전세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임대인들이 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반전세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근데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 해요. 모든 집을 가진 사람이 집에 딸린 토지에 내는 세금인 거예요. 모든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세금이 1주택자는 하나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세금인데요. 사실 이 세금의 개념이 2018년도에 한번 나왔다 그래요. 국토보유세 설계자로 알려진 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장이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밝힌 구상을 보면 토지 과세 기준을 1억 원 이하는 0.1%, 100억 원 초과는 2%까지 세율을 제한을 했었어요.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에 종부세, 재산세랑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없애거나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세금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뭐 규제하려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역에서 5억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강화되는 DSR에 대한 이야기고요. 맞벌이 부부라면 혼자 개인으로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부부 합산으로 받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내년부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DSR이 뭐예요? 1년 동안 대출 내는 원리금의 비율이 얼마큼 되는가 라는 건데요. 돈이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대출의 원금 이자의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가 없어요. 만약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차할부, 뭐 온갖 대출을 다 합친 원리금이 2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뭐 물론 그렇죠. 내가 버는 거에 한 40%를 대출금으로 낸다는 건, 이자로 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만 40%로 제한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집값과 상관없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합쳐서 2억 원이 넘으면 40% 규제를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2억 원이 넘으면 40% 규제를 받게 되는데 다들 2억 원 이상 빚지고 있지 않나요? 내년 7월부터는 1억 원,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되면 40%로 제한이 됩니다. 자, DSR은 원래 개인이에요. 혼자 자기 빚이니까.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이 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는 대출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뭐 어쨌든 소득이 너무 분명한 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분명한 서류가 있으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소득이 분명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정소득이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서 같이 진짜로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버는 걸로 쳐주는 인정하는 소득이라면 합산이 좀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둘이 다 합산을 할 때 대출 소득만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대출도 합산을 하기 때문에 부채까지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출 조건을 자꾸 뭔가 부가적인 내용들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주택을 사기도 힘들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말이죠. 전세가는 오르고 결국은 월세로 떠밀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자, 이번 주 부동산 이슈 큐레이션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